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분당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현진명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설명회 첫 번째로 제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수학은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수학보다는 고교 선택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애들을 어떻게 상위권으로 이끌어냈는지 좀 습관에 대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북일고 그리고 김천고라는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중간고사 다 봤는데 점수 되게 잘 나왔고, 아마 이만큼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님들 아이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웬만큼 다 잘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본인의 역량 이상으로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하냐면,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전략적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부터 수능이나 이런데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100점 받았다, 만점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잖아요. 이건 사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고, 요즘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됐기 때문에 학교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점이 나오면 변별력이 생기지 않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다 1등급만 받는다. 1등급 인원수가 이제 10%로 확 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원점수가 좀 더 중요하게 된 상황이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전략이 또 있잖아요. 전부 다 100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뚫고 아이들이 원점수 100점에 가깝게 이제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기본적인 학습이에요. 이건 어느 학원에서나 다 하는 거고 이제 저도 하는 거긴 한데, 이쪽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이쪽에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제 학교별 특징이 어떤가라는 거는 아이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한테 너희 학교는 뭐 이런 문제를 주로 내더라, 역대 기출을 보고 너희 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좋아하고 너희 학교는 뭐 서술형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마다 이제 교수 방법이 다른데 5등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하고 1등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가. 수능을 예로 들면은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려도 1등급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능에서 의대를 가고 싶으면 30번도 당연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재수학원 같은 데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을 시키냐면,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뭐 22번, 30번 같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출제자들이 문제에다가 어떤 단어를 섞어놨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1등급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고, 좀 밑에 있는 3등급, 4등급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의자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마다 이제 따로 접근을 할 거고, 이제 약점 개선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학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반복해서 틀린 걸 다시 풀리게 하고 유사 문제를 풀리게 하고, 이거는 강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긴 한데 대부분 학원에서 오답 노트는 다 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아마 중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잘 굴러가는가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똑같은 개념인데 오답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건데, 일단 뭐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없는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수예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눈을 잠시 마주치셨는데, 혹시 학생 항상 수학 100점 다 받았나요? 이래서 제가 중학교 수학을 이제 성적을 안 믿어요. 혹시 하나라도 틀려본 적 있는 학부모님, 아, 혹시 얘기 들어보면 왜 틀렸대요? 또 실수로 틀렸다고 하죠. 엄마 나 몰라 틀렸어.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우리 학교 애들 다 틀렸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딴 애들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틀렸어.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실수를 잡는 게 이제 저는 사교육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은 다 뻔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이제 좀 옛날이긴 한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의대를 간 학생인데 고1 때 가르쳤는데 딱 한 개 틀려왔는데 계산 부호 실수 하나 해가지고 100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걸 그냥 실수했네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이제 반복해서 시키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북일고나 김천고 이런 데는 남자 학교거든요. 애들 좀 두드려 패기도 하면서 이제 이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맞는다 이런 식으로 좀 겁도 주면서 실수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하고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와서 나오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애들이 중학교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학원 보내보시면서 고등학교 내신 기출 푼 것도 한번 보셨을 텐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수 같은 것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가 이것도 가르쳐 줄 거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사실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건 대부분 있던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30번 정도의 정말 어려운 문제. 수능의 30번 문제는 의대 가는 1등급 학생들도 그 문제 푸는데 빨라야지 15분 걸려요. 아무리 빨리 풀어도 진짜 운이 좋아서 이거 쌤 저 30번 1분 만에 풀었어요. 이거 찍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찍어서 맞춘 건데 그런 한 문제 푸는데 15분 걸리는 걸 50분짜리 내신에다가 절대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미 나와 있던 킬러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어봤던 거니까 처음 볼 때는 15분 걸렸던 것도 이제 한번 다시 봤을 때는 2분, 3분 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 이게 왜 있나 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찍는 게 진짜 중요해요. 혹시 낙생고 보낼 생각하고 계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낙생고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셨나요? 네, 끄덕거리시는데 올 객관식입니다. 그럼 올 객관식인데 분명히 옆에 있는 저놈은 애들 입장에서요. 저놈은 나보다 수학을 못해. 근데 나보다 점수가 잘 나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나요? 당연히 나오시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 애가 찍어서 잘 맞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옆에 애가 찍어서 얘보다 점수가 잘 나왔네. 이거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찍어서 맞춘 건 엄마한테 자랑을 안 해요. 자기가 풀어서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좀 약 파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 같겠지만 객관식 보기는 5개예요. 가끔씩 저기 목동이나 대치동에 조금 악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보기에 1, 2, 3, 4, 5를 두고 1, 1, 1, 2, 1, 3 해가지고 마킹을 여러 개 해가지고 찍기를 방지하는 그런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게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히 찍어서 맞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 보기를 딱 보고 얘는 1번은 절대 안 돼. 2번도 절대 안 돼. 라는 판단을 하고 찍으면 3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좀 분위기 환기용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이 꼭 그러죠. 열심히 가르치고 개념 가르친 건 까먹는데 찍는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와서 저한테 먼저 자랑한 게 쌤 말대로 찍었다가 맞췄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절대 이제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험에서 찍는 일은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찍어라 하는 것도 가르칠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정석 다 보셨죠? 다 굉장히 보기 싫어하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애들 보고는 풀어라고 하시는 그런 책일 텐데 이게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는 되게 짧은데 풀이를 보면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거 배운 거야 하고 쓰고 여기서 쭉쭉쭉 쓰는데 계산을 계속해야 돼요. 그럼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사교육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좀 이제 수업 내용을 수업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에는 이제 복소수 체계까지 배우는데 실수라는 것이 있고 허수라는 것이 있다. 근데 실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켤레를 잡아도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받고도 그대로인 친구들이니까 그냥 막 써가지고 얘가 실수구나, 뭐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켤레가 똑같아 라는 개념을 가지고 식을 한 번만 세우면은 한 줄로 그냥 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해설지예요. 근데 애들이 실제로 계산해야 될 건 해설지에 있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한 줄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 한 번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실수할 확률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관리하는 데서도 훨씬 이점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촬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애들이 하나하나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 늘 걱정을 하시죠. 우리 애가 꼼꼼하지 못하다. 맨날 뭐 하나씩 빼먹고 온다. 애가 뭐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틀려오니까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가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해설지 보고 노가다 많이 해야 되고 풀이가 길어지면은 맞춰도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쌤 이거 이러다가 저 학교 시험 치다가 실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풀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숫자 작게 많이 보이시죠? 수없이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뭐 불필요한 행위다, 이게 멍청한 짓이다라는 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노가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성실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시험에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풀이들을 저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 교과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습관의 차이거든요, 이건.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중학교에서 제가 중등을 수업을 하진 않지만 중등쌤한테 한 번씩 여쭤봐요. 애들이 뭘 많이 힘들어하냐.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애들이 수학을 하기 싫어한대요. 많이 써야 되니까. 고등학생 되면 바뀔 것 같이 알고 있지만 이제 안 바뀝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안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따지는 노가다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애들이 수학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섭섭해요. 나 수학쌤인데 조금 더 이제 이거 쌤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좀 빨리 풀었는데 이거 괜찮은 풀이에요? 라고 하면서 너 잘했다 라고 하면 애들이 좀 흥미를 붙이면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습 방법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몫인데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애들한테 이제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 봤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건드릴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 자랑을 이제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부산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저기 대치동에서도 근무를 했고 목동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주거지가 가까워지면서 이쪽에서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좋은 피드백, 제가 제일 기분 좋은 피드백은 쌤이 스펙이 좋아가지고 내가 쌤처럼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됐어, 이것보다 쌤이 찍어준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시험을 정말 편하게 1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옛날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것 같은데 쌤이 찝어줬던 거라서 시험에 나와서 쉽게 풀었어요. 이런 말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위해서 뭘 계속 연구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학교 내신이 출제되는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학교 쌤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학교 쌤들이 이제 내신을 시험 문제를 낼 때 애들 못 살게 굴려고 노가다 많이 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의 목표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수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3, 6, 9월 그리고 2학년 3, 6, 9, 11월 이렇게 또 보고 고3 때는 3월에도 보고 4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고 7월에도 보고 이제 9월, 10월, 11월 수능까지 쭉 보는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모의고사라는 건 또 어디서 출제되는가? 예, 저 같은 놈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공교육 EBS 교재를 계속해서 참고하게 하고 있는 거죠. 수능에서 EBS 교재가 얼마나 반영되었다. 이번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뭐 고3,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EBS 교재가 몇 % 반영되었다. 이런 거는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이것도 알아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AI를 제가 학습을 좀 시켜가지고 클릭 딸깍 하면은 좀 성의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쭉쭉쭉 나옵니다. 이번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범위가 처음에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다. 그럼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쭉 긁어 모으고 여기서 변형 문제를 좀 뽑아달라.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딱 만들어 줘가지고 애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변형해서 딸깍 클릭하면 애들이 쭉 풀 수 있게 이렇게 컨텐츠가 그냥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예. 아마 지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교과서에서는 이제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딸깍 하면서 문제를 하나 뽑아낸다. 이런 걸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영동여고 애들한테 잠시 좀 자료를 주려고 영동여고 학교 프린트들 가지고 쭉쭉쭉 뽑아놓은 거예요. 화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제 문제가 중간 잘렸는데 프린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유사 문제가 그냥 도형 들어간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뭐 학교 프린트에서 다항식 문제가 나왔으면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학원에서 계속 연습했던 문제가 학교 내신에 나오네? 근데 이 문제가 1, 2번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끝 페이지에 있는 뭐 17번, 18번 이런 문제들인데 봤던 게 나오면은 하나 푸는데 막 5분, 10분 걸리는 게 아니라 1, 2분 안에 풀고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90점, 100점 또는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량 판단하는 건데 학생들마다 저는 교수 방법이 달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수준별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4, 5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목표치를 이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일단 수학에 좀 흥미를 붙이고 기본적인 교과서 수준을 어떻게 잘 소화하고 애들 다 맞추는 거 나도 같이 맞추자 이까지로 목표를 잡고 가야 되고 이제 3등급 정도 이제 중간 정도잖아요. 5등급자에서 3등급 학생들은 어떤 식의 결과가 많이 나오냐면은 공부를 안 하진 않았어요. 안 하진 않았는데 계속 계산 실수를 하고 있고 풀이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답지랑 굉장히 유사한 풀이를 자기 문제집 또는 과제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럼 이건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본인 힘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맞춰서 이제 제 앞에 좀 앉혀놓고 내 눈으로 감시를 계속하면서 연습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제가 제일 메인 타겟으로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손이 가야 되고 얘네들은 손이 안 가도 솔직히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엄마 나 이번에 한 개만 더 맞췄으면 1등급인데 이거 나 실수로 틀렸는데 학원에서 분명히 쌤이 찝어준 건데 아니면 나 실수해서 100점 못 받았는데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고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 단축하는 풀이들을 연습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가면 되고 또 주어진 이제 컨텐츠들을 가지고 이거 내가 연습했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쭉쭉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 1등급 최상위가 아까 전에 제가 수능 30번 얘기했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식을 만들어냈을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건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따로
전체적인 판서 강의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들이 개별 질문을 했을 때 1대1로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 가볍게 1등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일찍 부르던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학원에 좀 남겨가지고 수업 끝나고 따로 지도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점 개선을 한다는 건 앞부분에 뭐 이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5개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하나 새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 배운다고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수업을 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라는 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좀 반대로 가서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이차함수를 배우냐면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배우는 식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야, 이건 너희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고 있지.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자. 얘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지 너 이 문제는 한번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5개념을 한 번씩 잡아주고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처음에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두드려 팬다는 건. 예. 예. 두드려 패도 이제 고쳐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건 저도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풀이를 간소화시키는 거. 보통 애들 보는 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는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던데 그런 게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애들한테 다 가르쳐 줄 거고요. 시간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수학 문제를 푸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습관들을 좀 개선해 줄 거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까지도 조금 여유되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예정이에요. 이 뒤로는 아마 어딜 가도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저 학원에 저거 뒤에 카메라 있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 지금 영상도 설명의 영상도 그대로 댁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을 만큼 화질 괜찮고 애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유튜브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혼자 제가 제 장비 가지고 했을 때는 조회수가 막 한 1, 2 야 너 숙제했지? 결석한 애들 있잖아요. 야 너 영상 봤어? 네.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조회수 0. 근데 요즘은 달라지더라고요. 이 장비를 확실하게 좋은 걸 쓰고 나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봐요. 되게 기쁘지만 조회수가 이제 10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방금 좀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애들 영상 보고 쭉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영상 보는 이유는 이제 애들이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걔네들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둔 거고 질문도 항상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손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수능, 모의고사, EBS 교재가 제일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제 태블릿에 이미지가 한 5,000장 정도 제가 어제 봤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이 궁금하다. 근데 해설지 풀이는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이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쌤의 테크닉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보내줄 수 있게 질문이 나오면은 그냥 하나씩 그냥 바로바로 이제 찍어서 보내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새벽 한 3시, 4시까지도 질문이 오면 받아주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보다는 늦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학 때는 조금 일찍 자긴 하는데 특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 앞에 있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의응답의 조금 서브 도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의 굉장히 일부분인데 전부 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인데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풀이들로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까지가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아마 많이 궁금하신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가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지금 조금 걱정이 돼요. 막 잘하는 것 같긴 한데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아요. 조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면 좋고 어떤 교재를 풀리면 좋을까요가 궁금하시면 저 데스크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학원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하고 학원에서 이제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